네, NSCP75D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이 복합기기다 보니까 제가 원리나 기타 등등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또 간략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T4T는 수동입니다. 4T는 자동이라는 뜻입니다. 눌렀다가 뗀다, 두 번 움직인다 해가지고 수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4T는 눌렀다가 떼면 출력이 계속 나옵니다. 눌렀다가 다시 또 떼면 출력이 멈춥니다. 그래서 자동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커트 요 기능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커트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ET 기준에서 하겠습니다. ET는 수동이라는 기준에서 이제 커트 모드가 되면 요 세 가지 볼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4T라고 이제 두면 자동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이클당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눌렀다가 떼면 스타트가 되고 업이 되고 건절도가 있고 떨어질 때 조절할 수 있고 다음 슬로우죠. 크리에이터가 되면 마지막 마무리 기능. 이런 기준이 이제 첫 스타트를 할 때 나는 이제 용접이 들어갑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고요. 한번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편리하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스템 베이스는 이제 티그 용접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능이었는데 프라즈마 절단기 하실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특화적인 부분에 이제 응용을 하신다면 더욱더 이제 이 사용되는 범위가 좀 늘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초기가스와 후기가스. 사실상 이제 요번에 가스를 표기한 거는 티그 모드의 기준에서 이제 포인트긴 한데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이제 겹칠 수밖에 없었고요. 플라즈마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어가 들어갑니다.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에 왜 이게 처음 이제 이 에어랑 후반 에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티그 용접기는 다르게. 하지만 이렇게 초기에 이제 에어가 나옴으로써 노즐하고 전극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기준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맞다 들었을 때에 대한 기준의 포인트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불꽃이 나오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나와서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는 이미 달궈진 노즐하고 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 맨 마지막에 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단위는 초단입니다. 끝났을 때 내가 이제 1초로 두고 싶다, 0.1초로 두고 싶다, 요런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조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초로 세팅하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3초 동안 이제 에어가 불어 나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즐하고 전극이 달궈진 거를 식혀주는 기능적인 부분도 되겠죠. 그러면 그 뜻은 또 마찬가지로 노즐하고 전극의 파손도를 훨씬 더 이제 또 완화시켜주는 이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능을 또 너무 이게 나는 노즐하고 전극을 소모가 되는 거를 조금 더 원치를 않아 하면서 이렇게 좀 잡아 당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비자분들이 이제 스타일대로 달라지겠지만은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끝나고 나서 에어가 계속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분출이 되니까 노즐하고 전극을 제어라 내어라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맞겠지만은 사실상 작업할 때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공정 과정이 들어가는데 30초 뒤에 이제 그 공정이 끝나버리면 30초 후에 이제 또 다시 눌렀을 때 이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밸런스 맞게 이제 조절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런 플라즈마 절단기 기준에서도 이제 초기 이제 에어랑 후기 에어 요 부분은 내셔널 시스템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건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취향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 기능이 왜 좋고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만 해도 지금 벌써 5분이 지난 상황에서 잘 숙지하고 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을 더 빨리 하는. 그리고 콤프 내장형이기 때문에 요 콤프를 이제 요 안에서 사용하는 콤프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기능을 이제
밑으로 이제 측정을 하셔야 되고, 콤프를 바깥에서 출력을 이제 범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기능을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콤프 내장형을 왜 굳이 콤프 외장형으로 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콤프레셔가 이제 이 킬로와트가 2kg짜리 아주 고용량짜리입니다. 뭐 가나바다가 이제 다른 프라자부 절단기 콤프 내장형 물어보시면 뭐 200W짜리 씁니다, 뭐 조금 좋으면 400W짜리 씁니다 하시는데, 저희는 콤프 내장형이 2kW입니다. 2kW짜리 쓴다는 거는 절단의 이제 기준에서 에어 압력이 그만큼 비율적으로 높으면 절단이 훨씬 잘 되는 기준이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상황상 전기적인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하셨을 때는 콤프레서도 있고 콤프 외장형으로 쓰고 이제 라인을 다르게 분배를 해버리면 전기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더라도 밸런스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프 내장형과 콤프 외장형 요 기능을 따로 분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또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현장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재밌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콤프 내장형이라는 기준이 콤프 헤드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음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콤프레셔 2kg짜리 정도 급이면 보통 뭐 4.5마력 정도?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힘 매우 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소음 콤프레셔 헤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힘이 비율적으로 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소음이 납니다. 하지만은 산업에 쓰는 뭐 경운기 소리 나는 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조해 주시고요. 네, 플라즈마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끝냈습니다. 7분이 경과했고, 그러면 이제 티그 용접기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티그 용접기 중에서 이게 특출나게 이런 겸용 기기들 중에서 AC/DC가 되는 기준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커트 기능에 대해서 2T와 4T와 이제 이 기능적인 부분만 있으시면, 숙지만 하셨으면 대충 티그도 이제 어떤 원리의 기준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나는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의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2T, 4T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고, 티그 용접기의 특성상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펄스가 있냐, 펄스가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프만 보셔도 펄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리하게 지켜보신 분은 펄스가 있는 좋은 기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펄스 기능은 노펄스, 펄스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집니다. 요것도 이제 노펄스로 하게 됐을 때 일단 노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초기가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0.1초에서 1초가 있고, 그러면 본전류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펄스의 헤르츠에 따라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반 본전류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이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후기가스도 중요하죠. 뭐 보통 이제 후기가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적인 부분에서 모재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후기가스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바람으로 후 불어줘야 됩니다. 내 소중한 이제 용접하는 모재의 스테인리스나 철이나 뭐 이런 기준에서 내 소중한 모재가 용접을 기꺼냈는데 이렇게 후 불어져가지고 호호 하면서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초단위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후기가스가 이렇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이제 기준이 있는 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후기가스 기준에서는 이렇게 20초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셔널 시스템 기준에서는 이 후기가스를 후하게 이렇게 두는 이유가 저희 내셔널 시스템 기준에서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좋게 적응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숙지만 해놓으신다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은,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용접도 잘 하시는 이제 이런 숙달 되신 분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후기가스 기준에서는 보통 티타늄 뭐 이런 이제 소재에 따라서 불어주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25초까지 불어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5 정도 밑으로 거의 다 사용하시거든요. 뭐 10 이하로 사용하시는 분이 더 많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재 기준에 따라서 불어주는 양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둬야지, 뭐 물론 이런 시스템 베이스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더 올라가고 이제 이런 기준치에서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깨지지 않게 이제 이런 전기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무조건 맞겠지만은, 이런 기준에서 이제 분리가스를 구하게 이제 뒀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신다면 이게 왜 좋은 기계인지 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펄스 기준에서 이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펄스 기준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펄스의 기준에서 이제 좀 장점이 어떤 거냐면 펄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좀 얇은 판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T 뭐 요런 이제 1.5T 얇은 거 기준이나 뭐 3T, 4T 요런 후판 기준으로 봤을 때 애매하게 뭐 2T, 뭐 2.5T, 3T 뭐 요 기준에서는 노펄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펄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현적이 얇거나 조금 더 두꺼운 게 펄스의 이제 온도 센서와 같은 이제 이런 파장력의 기준에서 용접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가스와 이제 이런 기준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는데 이런 기준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펄스의 기준에서 이제 들어가는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기능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듀티, 펄스, 베이지 이렇게. 이 기준의 포인트는 듀티라는 기능을 조절하면 용접을 했을 때 폭이라는 기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폭을 짧게 하고 싶으면 내리시고 폭을 좀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높이시는데 폭이란 기준과 이제 두께에 대한 기준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펄스의 기준도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꼭 필수적으로 이제 이게 뭐 듀티를 어느 정도로 맞추면 펄스를 어느 정도 맞춰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헷갈리시면 나 펄스를 조금 더 매기고 싶다, 뭐 낮추고 싶다 이런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냥 전체적인 이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스는 사용하실 때 이런 기준입니다.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 근데 펄스를 이제 이게 낮추시면 단위가 느립니다. 이렇게 1초 단위로 도달하는 기준이 파장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제 펄스를 이제 높여버리면 1초 단위로 도달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펄스 입력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과 이제 얇은 판막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도 이제 연관 관계 기준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이제 베이직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펄스에 작용을 하시는 분은 요것도 이제 본전료랑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 게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매기세요. 요거 최대가 95고 뭐 이제 펄스의 기준에서는 또 저희가 범위를 높기 때문에 200으로 두고 있고 요 베이직 앰프는 이제 156까지 요 최고 밑에 떨어지겠지만은 펄스랑 이제 베이직 앰프는 좀 비슷하게 매겨도 괜찮습니다. 뭐 요번에 이제 한번 사용하시면서 전체적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면서 느낌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요 기능적인 선택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되게 많이 오래 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빠질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말이 좀 빨리 해도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지는데 손님들이 너무 영상이 길다고 좀 뭐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촉박해서 이렇게 좀 빨리 이야기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요 4T 모드로 했었을 때는 그러면 또 특정상 누르게 됐을 때 되게 많죠? 많이 써보신 분은 역시 좋구나, 역시 NSV 내셔널 시스템이구나, 이런 섬세한 것들을 절대 빼먹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이 궁금하시죠?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한 사이클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 기준의 용접의 한 사이클, 펄스의 기준 사이클이 요거지만 전체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가스 설명드렸었고 스타트 지점은 그 귀중한 모재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부터 세게 매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초반부터 약하게 매겨야지. 나 들어갈게, 들어가니까 준비해,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올라가면서 본전류의 두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 출력이 나오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두께적인 본전류가 들어오는 기준을 넘어서서 나 들어갈게, 요 기준이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시다 보면 뭐 구독하시는 분은 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기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 스타트 지점 또 나 들어갈게, 근데 들어갔는데 본전류로 도달할 때까지 업슬로프, 그래 나 이제 예열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요 기준에서 천천히 도달을 하고 눌렀다가 떼는 기준에서 올라가고, 그럼 드디어 도달한 겁니다.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적인 부분에서 용접의 기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출력이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펄스가 있으니까 또 내려가는 겁니다. 노펄스가 있는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겠지만, 펄스가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기준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요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는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요 본전류에서 다운으로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운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내가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 모재도 이제 기중하니까 이제 이게 천천히 내려가야지 열 변속률이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있다 없다라는 기준은 용접을 하는 기준, 즉 일반적인 이제 펄스가 없는 모델에 비해서 용접을 익숙해지시면 요 기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기준에서 맞추시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 끝낼게, 사랑한다,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고기가스는 이제 불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식혀주는 이런 섬세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기능이 있다고 해도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브랜드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안에 들어가는 PWM이라는 기능과 정전류 시스템과 한 번씩 이제 AC 전기를 이제 잘못 들어서 과전류가 그러는 거를 못 잡는 시스템 베이스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저희는 허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아마추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 좋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MMA는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죠. 네, 암페어만 조절하면 됩니다. 아크 용접봉 달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린 건 맞는데 뭐 말이 빨라서 숙지를 잘 못하셨다 하시는 분은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용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해 이 포인트를 보시고 쓰시는 분이나 안 보고 쓰시는 분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맞췄는데 안 된다 하시면 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뭐 영상통화로 다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요런 기타 등등으로 문의만 주시면 저희 뭐 모두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영상 찍는 과정에서 이 팬 소리가 되게 많이 좀 들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팬을 대용량짜리 써서 냉각을 확실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고용량 팬을 써서 영상 과정에서 팬 소리가 좀 들릴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또 팬 또 원가 절감을 안 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영상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도 이제 내부도 뜯지 않고 이렇게 영상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제 마음 같았으면 기계 다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거 컴프레셔도 2kg 이상급으로 이제 쓰는 부분도 눈으로 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냥 뭐 스펙적인 부분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인 컴프레셔 이제 내부적인 이제 힘, 그리고 이런 정밀한 기능, 그리고 당연히 티그 용접기로서 이제 정밀한 이제 시스템 베이스, 뭐 커팅기도 이만한 섬세한 기계는 없을 정도에 대한 섬세함, 이런 기계에서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자기 기능에서 충실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 내셔널 시스템 BJ 허니였습니다. 오늘은 얼굴 안 보여드리겠지만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 얼굴 비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